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가 다시 4에서 한 6% 정도 힐러리에 뒤지고 경합주에서도 뒤지고 온갖 악재가 순식간에 터지는 모양새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참 희한한 일이 많은데요. 어산지라고 호주 출신의 위키리크스 창립자가 어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위키리크스 창립 10주년 행사에서 에콰도르 대사관에 이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옥토버스 프라이즈라고 불리우는 힐러리의 약점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요. 어제 깜짝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원래 10월 2일 에콰도르의 대사관의 발코니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에콰도르 대사관이 보안을 이유로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서 에콰도르 측에 압력을 넣어서 지금 어산지의 이 폭로로 기자회견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서 열리는 영상회견에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본인이 나서서 폭로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했는데 어제 폭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산지는 미국에서 엄청난 기대가 있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대선 이전에 관련 문서를 내놓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만약 발표를 한다면 미국 시간으로 새벽 3시가 되는 시간에 발표를 하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세계국이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폭로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 대선 전에 포함해서 10주간에 걸쳐 매주 한 차례씩 다양한 문제에 대한 폭로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산지는 무기, 원유, 대중감시, 구글, 미국 대선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폭로를 하겠다. 그리고 미국 대선과 관련된 100만 건의 문서를 몇 주 내에 공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이 문서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국가의 3개의 힘 있는 기관과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 치명적인 입장을 갖다가 보일 수도 있다 했고, 그 다음에 클린턴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에서 우리는 클린턴을 겨냥할 의도는 없고 내가 클린턴을 싫어하는 얘기도 전부 거짓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어산지는 2010년에 미국 국무부 문건 25만 건을 공개했는데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이 민간인을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확인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헬리콥터에서 이 미사일 등을 발사했다라는 이런 내용들까지 들어있어서 크게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됐죠. 이 문건을 어산지에게 넘겨준 미국인 한 명은 30년 이상의 형을 34년인가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고, 어산지는 스웨덴에 갔다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미국으로 이렇게 압송될까봐 에콰도르 대사관에 런던에 있는 숨어 있습니다. 지금 4년이 넘었죠. 자, 그런데 어산지가 최근에 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어제 힐러리를 언급한 부분은 일종의 자신의 입장에 대한 공정성을 갖다가 담보하기 위한 립 서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산지는 오바마 정권이 자기를 제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이 드론 등을 이용해서 자신을 죽일 거라고 겁을 먹고 있고, 또 들리는 이야기에 보면 어산지의 변호인이 의문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산지는 이 오바마 정권과 매우 사이가 좋지 않고, 이 오바마 정권이 매우 위선적으로 대외적 표방, 소프트 외교, 스마트 외교하고는 다르게 이 추악한 전쟁을 해왔다라는 부분을 폭로를 많이 했죠. 그리고 힐러리가 국무장관 때 국무장관으로서 수행한 전쟁과 무기에 대한 부분에서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어떤 폭로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산지는 아울러서 힐러리를 옹호하는 미국의 주류 언론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산지는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샌더스와 힐러리의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고 힐러리 편을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이메일을 폭로해서 이 전당대회 위원장을,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이렇게 물러나게 했죠.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자, 어산지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의 진보 주류 언론이 기를 쓰고 힐러리를 방어하고 있다. 힐러리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모든 사람의 목에 올가미를 걸 악마를 이렇게 악마인데 이 진보 주류 언론들이 그 악마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힐러리 캠프가 사실상 이 트럼프를 러시아 첩보원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것 또한 신메카시즘적 히스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힐러리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해킹을 해서 전국위원회가 힐러리를 갖다가 편들었다라는 내용이 폭로되자 러시아가 해킹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러시아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산지는 진지한 좀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중국과 미국이 라이벌 관계지 러시아는 라이벌조차도 되지 못하는 영향력이 거의 없는 조형 국가인데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산지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진보 언론이 그야말로 이 메카시즘을 선도하고 낙인을 찍는 반대파들의 그런 지라시 언론으로 전락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따르면 그러면 위키리크스가 폭로할 힐러리의 비밀이 뭔가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힐러리가 무기와 전쟁에 관한 어떤 부분이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일 건데 어산지가 그런 내용을 폭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보자면 미국의 이 매체들에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힐러리가 미국 국무장관 시절에 IS에게 무기를 판매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이 지금 최대의 적으로 삼고 있는 IS에게 불과 몇 년 전에 힐러리가 무기를 판매했다. 귀신이 꼭할 내용이죠. 어산지에 따르면 CIA를 중심으로 한 미국 정보기관들은 자스민 행능을 확산시켜 가다피 정권을 비롯한 북아프리카 일대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총선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뀌도록 유도하는 공작을 펼쳤는데 이를 위해 극소수 이슬람 무장단체의 무기가 흘러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자스민 혁명은 2010년에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이 티니지에서 비롯됐죠. 티니지의 한 노점상 청년이 노점을 통해서 이렇게 빵이나 채소를 파는데 그걸 갖다가 경찰이 못 팔도록 하고 구타를 하니까 이 청년이 그 다음날 이렇게 휘발유를 뒤집어 쓰고 분신 자살을 했죠. 거기서부터 이 티니지 국민들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시위에 나섰는데 그때 어산지가 폭로했던 위키리크스 내용에 티니지 고위층들의 부패 내용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불이 붙어버려가 티니지의 독재 정권이 그때 뭐 알리라고 있었죠. 이렇게 무너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리비아, 이집트까지 차례대로 무너졌고 예멘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도 그때 흔들렸고요. 지금까지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요. 이때 오바마나 이 힐러리는 국무장관, 오바마는 대통령으로서 판단을 미스했어요. 독재자들을 자발적으로 국민의 봉기로 드러내고 그 독재자가 사라진 자리에 민주적인 정권이 들었으면 이 나라들이 그야말로 이 정근대적인 독재 국가에서 민주적인 국가로 가게 되면 미국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가다피도 애를 먹이지 않았고 이집트에서도 미국하고 충실했지 애를 먹이지도 않았고 예멘도 그랬습니다. 예멘도 살려 정권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굳이
이런 정권들을 무너뜨릴 게 아니라 이 정권들을 달래가면서 점차적인 민주화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실패했던 원인이고 아프간에서 실패했던 원인 아닙니까? 이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드러낸다고, 이라크에서 후세인을 드러낸다고 그 나라가 민주화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이미 확인이 된 부분인데, 힐러리하고 오바마는 이걸 또 시도했다는 겁니다. 아프간하고 이라크하고는 다른 거는, 거기는 미군이 파견돼서 드러냈지만은 이런 나라들은 자발적으로 드러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공작을 했는데, 그 공작 과정에서 반정부적인 무장 해교 집단에게 무기를 공급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굉장히 이중성이 등장하는데요. 2012년 9월에 리비아 벵가지에 이 가다피가 쫓겨나고 난 뒤에 혼란 상태의 리비아에서 이 제2의 도시, 옛날에는 또 제2의 수도라고도 불리었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벵가지, 수도는 트리폴리고 벵가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벵가지가 완전히 당시 리비아 민주 정부의 손에 넘어오지 않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이 리비아에 들어가 가지고 이 가다피가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무기들을 회수하고, CIA가 겉으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미국의 대사가 이 벵가지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갔는데, 그때 이 해교도들이 9월 11일, 9.11, 그러니까 11주년에 습격을 했습니다. 미국 영사관을요. 그래서 영사관에서 이렇게 쉬고 있던 미국 대사가 완전히 고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적대감을 보이지 않으려고 경호원을 한 2~3명만 데리고 갔고 경호 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리폴리나 또 딴 데서 지원이 오기에는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미국 CIA의 안가에서 무기 회수 작업을 하던 비밀, 이 프라이빗 밀리터리라고 부르는 사설 경호원들이 자신의 임무하고는 관계없이 대사관으로 가서 지원을 했지만은 대사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대사는 연기에 꺼려져서 혼수 상태에서 발견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죽었죠. 그러면서 한 6명 정도의 미국 사람이 죽었는데 엄청나게 큰 손실이 날 걸 이 민간 경호원들이 당시에 남아있는 잔류 인력들을 CIA 안가로 올리고 CIA 안가를 요새처럼 만들어서 10여 명 안팎의 사설 경호원들이 수많은 그 CIA 본부를 안가를 습격하는 이 테러리스트들과 전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 시실리에 있는 F-16 편대를 출동시켜 달라, 또 구조팀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끝내 F-16은 오지 않았고 구조팀도 제대로 오지 않았고, 나중에 리비아의 미국의 우호적인 세력들 중에서 일부가 날이 샌 다음에 아침에 구조대를 보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죽고 10수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을 말하는데요. 대사가 이렇게 근래에 죽었다는 것은 유례없는 일입니다. 힐러리가 이것 때문에 상원내에서 11시간이 넘는 청문회를 하고 뭐 실신을 하고 했던 그런 일이죠. 그런 영화를 보면 미국의 CIA가 무기가 회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공작을 하고 있었다는데, 어산지의 폭로 내용에 보면 무기를 특정 해교 반군 세력에게 공급을 해서 권위주의 정권이 뒤집어지도록 하는데 미국이 돈을 받고 무기를 팔았다, 전혀 알려진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이 지금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 IS는 시리아의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던 이 이름으로 있었는데 IS의 조직이죠. 그래서 이 어센지가 CIA를 중심으로 한 미국 정부 기관들이 제스민 혁명을 확산시켜서 가다피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총선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공작을 펼쳤고, 이를 위해서 극소수의 이슬람 무장 세력에게 무기를 공급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가 과욕을 부려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뿐만 아니라 시리아, 이라크, 예멘 등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IS 같은 테러 조직에까지
무기가 흘러가도록 공작 범위를 넓혔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한 어떤 자료들을 확보한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미국 국무부가 힐러리가 재임하던 당시 제스민 혁명 당시에 시리아 친구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알카에다 계열의 테러 조직, 지금은 아예 이런 이 IS라 불리는 조직이 이 좀 원조였습니다. 원조. 근데 그 IS가 알카에다의 친구들이라고 부르던 조직이 IS로 되는 어떤 과정에 한마디로 무기를 공급해서 힘을 키워줬다. 즉 발전하도록 만들었다 하면 미국이 지금 IS하고 전쟁한다고 비용이나 희생이 얼마나 많고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테러를 겪고 있고요. 그런데 불과 한 5, 6년 전에 이런 일을 갖다가 해줬다고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힐러리는 미국 대통령 자격을 상실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 매체들에 따르면 어산지가 힐러리가 IS와 알카에다에 무기가 흘러가도록 했다라는 증거를 담은 이메일, PDF 파일 등 1700건을 10월 달에 폭로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었고요. 미국의 진보 성향 매체들, 즉 힐러리를 지지하는 매체들은 어산지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공개 동영상에서 말한 내용을 이렇게 아예 무시하고 다루지 않고 있지만은 이런 애측들이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힐러리 대선 가도에 치명타를 주게 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연방법 위반으로 체포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산지가 지금 자기가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의 미국의 압력을 받아가 기자회견을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독일의 베를린하고 연결된 영상회견을 하는 것도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폭로하는 방식은 에콰도르 측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폭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 8일이니까 한 달하고 한 3일 정도 남았는데 가장 적절한 시점은 한 2, 3주 남은 시점에서 폭로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직도 조금은 이르다라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폭로 내용이 이 내용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매우 심각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흑인 아들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흑인 여자와 남성이 나왔습니다. 자, 이 데니 윌리엄스라는 85년에 태어난 이 흑인인데요.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칸소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이라는 소문이 옛날부터 꼬리를 물었고 92년에 클린턴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이 자신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러 매체에 이 사실이 보도되었는데요. 엄마 바비 앤 윌리엄스는 84년에 주지사이던 빌 클린턴과 주기적으로 성매매를 했는데 한 번 할 때 뭐 $200 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니를 임신한 엄마는 뱃속의 아이가 클린턴과의 성관계로 생겼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클린턴을 찾아가 임신 사실과 뱃속의 아이가 그의 아이라 했지만은 클린턴은 배를 만지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웃어넘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아들의 피부색이 매우 하얗고 흑인으로는 내가 성매매를 한 남성은 백인 남성은 빌 클린턴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얀 애가 놓을 리가 있겠느냐. 즉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개가 흰 개하고 이렇게 해서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 중에 한 마리는 아주 희어. 그러면 검은 개가 검은 개하고 했으면 흰 개가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주장이 계속되자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져서 빌 클린턴이 아들이 아니라는 92년에 보고가 나왔지만은 테스트의 정확성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생겼습니다. 클린턴이 대통령일 때 이런 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자신들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페이스북에 홈페이지도 만들고 해서 이 빌 클린턴을 만나 안녕 아빠라고 말을 하고 싶을 뿐인데 왜 인정을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 일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클린턴 부부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뭐 이런 힐러리와 클린턴을 이렇게 비판한다고 좀 이상하게 보는데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개인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빌 클린턴과 힐러리는 아주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언론, 미국 사회의 초상류층, 월가, 할리우드, IT 업체, 군산복합체 등과 연관성을 가질 때 미국을 초상류 계급만을 위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선이 뒤집어지는 것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지요.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그 위선을 까부시아라고 지지하는 거지 트럼프 개인에 대해서 뭐 제가 좋아할 이유가 있겠어요. 자, 어디까지 빠져나가는지 한번 봅시다.